적당히 따스한 햇살과 바람. 저는 지금 모든 것이 평화로운 어느 길을 걷고 있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이 가볍지만은 않습니다. 지금의 이 평화는 다른 누군가의 숭고한 희생으로 만들어졌다는 걸 알기 때문이죠. 스미스 특수 임무부대원의 넋을 위로하기 위해서 세워진 기념비입니다. 전쟁으로부터 나라를 지킨 영웅들의 숨결이 남아있는 곳입니다. 이곳이 유엔군하고 6.25 전쟁 때 북한군이 처음으로 전투를 벌인 중미령이에요. 중미령, 그러니까 고개죠. 네. 여기 뒤에 보시면 이렇게 경사가 져서 고개처럼 돼 있거든요. 자, 여기는 이제 초전 기념비가 있어요. 한번 보러 가려고요. 굉장히 기념비를 크게 만들어 놨네. 결코 잊을 수 없는 그날의 기억.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할 사람들의 이야기를 따라가 봅니다. 이곳은 경기도 오산시 외산미동 중미고개입니다. 시원하게 뻗은 일본 국도 옆 나지막한 반월봉이 보입니다. 대나무가 아름다워 중미령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고 하는데요. 지금은 아름답고 평화로운 중미령 평화공원으로 조성돼 시민들이 편안하게 들렀다 갈 수 있는 곳이 되었지만 70여 년 전 이곳은 총성과 핏빛으로 물들었던 곳이라고 합니다. 과연 이곳엔 어떤 역사가 스며들어 있는 걸까요? 유엔군으로 파견된 스미스 부대원의 전투 장면을 형상화한 유엔군 초전 기념비 앞에 서봅니다. 중미령 전투 당시 상황을 전해주는 듯한 군인들의 표정을 보니 마음이 먹먹해지는데요. 한민족의 비극을 막기 위해 머나먼 땅으로 목숨을 걸고 온 그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오산 중미령 평화공원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가 봅니다. 스미스 부대를 지휘했던 스미스 중령이 서 있는 디오라마 전망대와 대한민국의 통일과 번영을 기원하는 대형 태극기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스미스 중령님이 쌍안경으로 다 보고 계시네. 옛날에는 이제 아파트들이 없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적진을 좀 살피고 스미스 중령님이 그랬던 것으로 생각이 돼요. 안녕하세요. 해설사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여기 올라오는데 힘들었어요. 힘들었어요? 예. 여기가 높이가 예. 113m 정도밖에 그 정도. 안 되는데요. 그래도 저는 평소에 운동을 잘 안 해서 그런지 날씨가 덥고 그런 거가요. 덥고 근데 올라와 보니까 예. 너무너무 좋네요. 좋죠. 예, 전망도 다 탁 트인 보이고. 전망이 너무 좋고. 예. 자, 이 중미령 평화공원은 어떤 곳인가요? 6.25가 발발 후에 예. 북한군과 예. 미군이 첫 파견돼서 처음 전투한 곳이 이 오산 중미령 전투입니다. 아, 그렇군요. 1950년 6월 25일 새벽 갑작스런 총성이 울리며 그렇게 민족의 비극이 시작됐습니다. 기습으로 맹렬한 공격을 퍼붓는 북한군에 점점 후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자 지원 요청을 받은 유엔군이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들어옵니다. 그렇게 우리나라에 처음 도착한 유엔군. 미군 제24사단 선두부대인 스미스 특수임무부대였습니다. 당시 일본에 주둔하던 스미스 부대는 한시라도 빨리 한국 전쟁에 투입되기 위해 대대급으로 꾸려졌습니다. 공식적으로 알려진 스미스 부대의 인원은 540명으로 이 규모는 긴박한 상황에서 공중과 해상 수송을 통해 가장 빨리 파견될 수 있는 미 지상군 최대 인원이었습니다.
그럼 이 중미령 전투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첫 전투였기 때문에 예. 굉장히 치열했을 것 같아요. 예. 어땠나요? 상황이 좀 어땠나요? 일본서 이제 스미스 부대가 예. 부산 입항해가지고 부산서 기차 타고 이제 대전까지 이곳 도착해가지고 예. 북한군 한 5천 명 오고 예. 우리 저기 미군 540명이 전투를 치열하게 벌인 곳이고요. 예. 한 10배 차이가 났네요. 그렇죠. 예. 그 전세적으로 많이 몰렸죠. 그래가지고 이제 퇴강 명령을 해가지고 많은 예. 사상자도 났고. 예. 그럼 여기서는 어떤 뭐라 그럴까? 이 중미령 전투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그런 의미는 우리가 승리를 한 거는 아니잖아요. 예, 전투에서 이긴 건 아니지만 아닌데. 다른 그 우리 전쟁 판도를 좀 바꿔줄 정도로 예. 그런 시간도 많이 벌어졌고 예. 그 뒤로 인천 상륙작전도 이제 이렇게 성공적으로 이루었고 예. 그러면서 다시 서울도 탈환 다시 했고 아, 그러니까 6.25 축복을 했죠. 전쟁의 전체적인 판도를 좀 그렇죠. 뒤바꾼 예. 계기가 된 전투였군요. 그렇죠. 그런 시간을 많이 벌었죠. 1950년 7월 5일 비가 하염없이 쏟아지던 날이었습니다. 6시간이 넘는 치열한 싸움 끝에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고 결국 중미령 전투는 큰 아픔을 남긴 채 퇴각 명령으로 끝이 났지만 스미스 부대의 중미령 전투는 거침없이 달려가던 적의 발걸음을 붙잡아 전쟁의 흐름을 바꿔놓았고 새로운 방어선을 구축할 시간을 얻는 계기가 됐습니다. 또한 자유와 평화를 수호하는 유엔의 결의에 따른 첫 지상군 파병이라는 큰 의미가 담긴 전투이기도 합니다. 이름도 위치도 모르는 작은 나라를 위해 목숨을 던진 이들. 스미스 부대와 참전했던 모든 이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지금의 평화도 있는 거겠죠. 그 의미를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고 기리기 위해 만들어진 중미령 평화공원. 구 유엔군 초전 기념비는 전쟁이 끝나고 1955년 미군이 돌아와 스미스 부대를 상징하는 540개의 돌을 쌓아올린 기념비입니다. 이 기념비가 있었기에 평화공원도 조성될 수 있었고 그 역사적 가치를 인정하여 경기도 문화재로 등록됐습니다. 시작은 전쟁이었지만 이제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아름다운 공원으로 다시 태어난 중미령 평화공원. 야외 전시장을 지나 이번엔 내부 전시실을 둘러보려 합니다. 중미령 전투의 역사적 사실 기록과 유물을 볼 수 있는 유엔군 초전 기념관과 1인칭 시점으로 스미스 부대원이 돼 직접 전투를 체험해 볼 수 있는 스미스 평화관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먼저 스미스 평화관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1950년 7월 1일 일본에 있던 스미스 부대원들을 태우고 한국으로 날아온 수송기 C-54를 재현해 놓은 공간입니다. 복잡한 침묵만이 오갔을 비행기 안. 저도 스미스 부대원들 옆에 잠시 앉아봅니다. 아무래도 여기 오시는 분들은 예. 저도 뭐 전쟁을 겪지 않았고 예. 대부분이 전쟁을 겪지 못한 분들이잖아요. 이제 그렇죠. 저희야 뭐 이제 교육 같은 건 많이 받았지만 방공 교육을 반응이 어때요? 여기에 와서 이렇게 관람을 하신 후에 제일 처음에 이 관람객들이 여기 왔을 때는 예. 거의 자유와 평화 이런 거에 대해서 무관심이에요. 예. 근데 여기서 이제 앞에 초종기념관하고 스미스 평화하고 평화공원 이렇게 둘러본 다음에는 예. 그래도 전쟁이라는 이런 그 아픔을 조금이나마 느끼고 이렇게 귀가할 때는 저도 거의 보람을 느끼고 예.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 굉장히 이제 둘러보니까 뭐 볼거리들 관람할 수 있는 게 많은데 예. 그 중에서 우리 해설사님께서 꼭 소개를 해주고 싶다 이런 곳이 있을까요? 예. 여기는 이제 총 이제 초전기념관하고 예. 스미스 평화관하고 평화공원이 있습니다. 예. 근데 평화공원에 있는 그 구 초전비가 있어요. 제가 그 큰 그 초전비를 보고 왔거든요. 예. 그 말고 또 있어요. 예, 일본 국도 옆에 있는 거는 예. 신초전비고 예. 구 초전비는 원래 국도 저쪽에 있었어요. 서쪽에 있다가 평화공원이 조성되면서 이쪽 평화공원 안에 구 초전비를 갖다 이렇게 옮겨놨어요. 아니 근데 그
구초전비가 특별히 소개를 해주시고 싶은 이유가 있으신 거예요? 예, 구추전비는 제가 학교를 이 근처에 다니다 보니까 예. 학교서부터 구초전비에 대한 이런 저기를 많이 애착을 가졌어요. 네. 그래서 우리 교장 선생님도 매월 한 번씩 이렇게 가서 청소도 하고 오라고 그때서부터 이렇게 인연되고 제가 계속 옥사에 살다 보니까 예. 그런 인연 때문에 계속 여기 이런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지금 여기는 그 비행기 내부 같거든요. 예. 여기가 어떤 공간인가요? 스미스분이 이걸 타고 온 그 수송기 내부예요. 아, 그 비행기 이름이 C-54 수송기. C-54 소송기. 그래서 여기 우리- 부대원들이 좀 이렇게 앉아 있네요. 관람객들이 이제 이렇게 간단히 VR 시청도 할 수도 있게끔 해놨고요. 네, 예. 예. 그래서 이렇게 타고 온 비행기 내부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구나. 그래서 이 타고 올 때 이분들이 이제 서로 오가는 얘기를 이 VR에서 볼 수 그래요? 있고요. 6대를 타고 부산 수행구장에 내려요. 그다음에 이 비행기가 고마운 것이 딱 하나 더 있어요. 예. 그 임무를 하고 난 다음에 우리 전쟁 고아들이 많이 발생했잖아요. 예. 그분들을 저 아랫지방으로 뭐 제주도 혹은 이쪽 거제도 이런 데로 많이 이 수송기가 또 실어를 날아갔어요. 했어요. 그래서 아주 고마운 비행기예요. 예, 예. 수송기를 타고 왔으면 이 중미령까지 어떻게 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전시들은 혹시 또 있나요? 그렇죠. 이분들이 이제 그 해운대 쪽에 있는 수영구장 내려가지고 네. 부산으로 와서 부산에서 기차를 타요. 예. 기차 타고서 대전까지 올라오세요. 대전까지. 그것이 이제 2층에 이제 대전행 열차가 있어요. 아, 그래요? 예. 한번 가서 구경할 수 한번 있을까요? 해보실래요? 예, 예. 실감도 나고 그렇습니다. 예. 스미스 부대가 처음 한국 땅을 밟은 곳은 부산이었습니다. 당시 부산의 모습을 담은 사진들이 한쪽 벽면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치열했던 전투지와 달리 그저 오늘의 일상을 살아가던 평범한 사람들, 그리고 맑은 아이들의 눈빛에 왠지 더 가슴이 아파졌습니다. 스미스 부대의 일정을 따라 부산에서 대전으로 가는 열차를 타볼 차례입니다. 요 기차를 타고 예. 대전으로 온 거예요, 예, 그러면? 부산에서 대전까지 이 기차를 타고 옵니다. 그래서 이제 부대들이 스미스 부대원들이 딱 내려가지고 예. 이제 중미령까지 또 오는 그렇죠. 거예요. 예.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천안 거쳐가지고 예. 평택에서 이제 포병을 또 이렇게 합류시켜요. 예. 포병이 이제 6문 이제 일개 포대를 해가지고 평택에서 이제 스미스 특수 임무 부대가 예. 이제 중미령으로 중미령 와서 이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미령에서 지연을 시키지 않았더라면 예. 또 전쟁이 어떻게 바뀌었을지 모르겠네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이것이 거의 이렇게 패전 쪽으로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었나 봐요. 근데 나중에 우리가 여기 역사를 같이 재조명하다 보니까 이거 아니다. 이것이 낙동강 방어선을 구축하는데 10일간은 거의 지연을 시켰어요. 그렇구나. 그다음에 우리나라 그 유엔군하고 한국군인이 예. 북한군 그 전력 이런 거를 다 파악을 했기 때문에 네. 거기에도 우리도 맞춰서 이제 대비할 수 작전을 있었고. 대비할 수 있고 또 전 세계적으로 이게 한국 전쟁이 아니고 네. 국제전이 돼버린 거예요. 그 당시에 그 기차 그대로 이렇게 좀 재현을 해놓은 거군요. 그렇죠. 옛날 기차를 좀 재현하고 네. 실제로 또 타보시면은 기차가 좀 이렇게 가는 느낌을 이렇게 착시 받을 수가 현상이 있어요. 나타나요. 한번 타볼까요? 예. 예. 비행기에 이어 기차까지 마치 저도 스미스 부대원이 된 것 같이 실감이 나더라고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몇 날 며칠을 달려온 부대원들에게 새삼 고맙고 존경스러운 마음이 생깁니다. 여기는 이런 스미스 부대원과 중미령 전투를 사진이 더 이렇게- 깊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전시가 있다고 합니다. 이분이
중미령 전투에 스미스 특수 임무부대 부대원이었던 분이시구나. 스튜어트 시즈모. 오. 안녕하세요. 예, 예, 반갑습니다. 예. 아니 여기 제가 쭉 위에서부터 보고 왔는데 여기도 뭔가 좀 근사하게 사진 전시를 하고 계시네요. 네. 지금 이 공간은 저희 기관에 있는 특별 전시를 운영하는 장소고요. 예. 지금 보실 수 있는 전시는 라미현이라는 참전 용사들의 사진을 촬영하는 사진 작가와 네. 협업한 전시인 기억의 조각을 모으다라는 특별 전시를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전 세계에 있는 6.25 참전 용사들을 찾아 촬영하는 사진작가 라미현과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자리에서 역사를 지켜본 중미령 사람들의 이야기까지 헌신과 그날의 기억을 모으는 특별한 의미를 담은 전시를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이 전시 공간은 어떤 걸 전시하고 있는 건가요, 지금? 네, 지금 저와 함께 계신 이 공간은 예. 기획특별전을 위주로 전시하고 있는 네. 공간인데요. 예. 이곳에서는 지금 열리고 있는 전시가 라미현이라는 사진작가와 예. 함께 하고 있는 협업 전시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예. 라미현 작가는 한국전쟁에 참전했었던 참전 용사들을 해외나 국내나 모두 직접 찾아다니면서 본인이 촬영을 해서 예. 그 수집을 하는 작업을 하는 사진 작가이고요. 그리고 이제 2부로는 저희가 기록으로 남겼었던 그 한국 전쟁을 겪은 오산에 거주하는 주민분들의 구슬체록 영상을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아, 예. 2015년도부터 조금 꾸준히 지역 주민분들의 이런 전투 관련된 경험들, 이야기들을 수집해 왔고요. 2015년도에 수집을 해온 이후로 19년도에도 수집을 했었고, 그다음에 또 20년도에도 또 한 번 수집을 하게 됐는데, 그때 이후로도 또 계속해서 진행을 하다가 요번에 영상으로까지 남긴 그 총 4분이 있는데 예. 이 4분을 특별히 선정한 이유는 현재 그 지도가 같이 전시되어 있는데 예. 이 지도에 제가 동그라미로 표시를 해놨어요. 예, 예. 이 표시된 곳에 사셨던 거예요? 네, 예. 거기에서 태어나시고 그리고 전투가 있었던 당시에도 거기에 예, 사셨고 사셨고. 그 다음에 피난을 안 가시고 거기에 계속 계셨고 그렇네요. 네, 그리고 지금도 거기에 거기서. 살고 계신 분들로 4분을 추린 거예요. 이거 총도 그냥 따다 아주 말도 못했어요. 자나마나 밤이나 낮이나 집안에 가만히 있는 거에 나가지도 못하고 그러다 이제 잔잔하면 이렇게 마당에 나오고 그랬어요. 비참한 게 6.25요. 말도 못해. 말 한마디를 할 수가 있어. 할 수가 있어. 고생하는 사람은 몰라. 여기 유엔 참전 기념비는 없어서는 안 돼. 내가 얘기는 항상 발전시키고 하여튼 여기는 보존해야 돼. 유엔 참전 기념하고 산하고는 개발을 해서는 안 돼. 개발해서는 안 돼. 그래가지고 제가 얘기는 그래야 길이길이 보존하고 후손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6.25의 전쟁의 첫 전쟁인데 남겨줄 수는 있어야지. 그럼 이제 인터뷰를 들으셨잖아요. 저분들이 그 전쟁이 있은 이후에는 네. 어떻게 좀 생활을 하셨는지 혹시 들으셨나요? 네, 저기 인터뷰 영상 중에 한 영상에는
형제분이 촬영해주신 네. 영상이 있어요. 근데 형제분들 중에서도 총 6남매 중에 제일 큰 형님과 제일 막내 동생이 네. 이제 참여를 해주셨는데, 그때 이제 전투가 있었던 당시에 제일 큰 형님은 초등학교 3학년이셨고 제일 막내 동생은 1살이셨대요. 태어나셨었대요. 그 인터뷰에 지금 응해주신 두 분이. 네네, 그 두 분이.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 2학년이었던 큰 형아가 이제 아기를 업고 이제 막 여기저기 도망도 다니고 이제 밥도 얻으러 다니고 하셨었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장면을 이제 촬영을 해주셨었는데, 그 당시에는 그 전쟁난을 몰랐습니다. 우리 저쪽 왔을 때니까 국민학교 때니까 그 당시 국민학교 2학년입니다. 그래서 그 인민군이 들어오고 나서야 처음에는 그걸 하나도 몰라서 전쟁난 것도 모르고 인민군이 들어오면서 그때서 북한한테 쳐들어온 걸 알고 있었습니다. 1살 때예요. 49년생이니까. 1살 때인데 먹을 게 없어서 다 떨어지는 거예요. 한 달간 어떻게 그 있으니까. 그러니까 할머니가 그때는 뭐 뭐가 있어 아무도 옛날 바가지 깨진 같은 거 그거 갖고 밥을 얻으러 다니면서 내 둘째 동생을 죽이려 갖고 먹인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세대에서 끝났어야지. 그거 이제 전쟁이 뭐 또다시 일어난다든가 그러면 서로가 비참한 거예요. 후손들한테 이게 물려줘서는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지 말아야지요. 예. 너무나 익숙해서 너무나 당연해서 우리는 지금의 이 평화와 안녕을 위해 희생한 많은 이들을 잊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나라를 위해 기꺼이 청춘을 바친 숨은 영웅들은 아직 우리 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호국 보훈의 달 6월, 어린아이에서 이제는 흰머리 희끗한 노인이 된 어르신들의 기억의 조각을 통해 전쟁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며 잠시나마 그들의 고귀한 정신을 기억하고 계승하기 위해 노력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어둡고 시린 계절을 버티고 우리에게 따뜻한 봄을 선물해준 모든 이들에게 이 말 한마디를 전하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